과학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다. 수요일 저녁에 유쾌한 과학 수다. 과학과 친해질 준비 되셨나요? 과학으로 보는 세상 C. 오늘도 풍성한 과학 이야기 들고 찾아왔습니다. 오늘이 벌써 저희 4번째 시간이죠? 네, 저희가 지난주까지 전기차 타고 미래로도 달려보고 바이러스, 웨어러블 로봇,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나눠봤는데요. 네. 오늘은 과연 어떤 주제가 펼쳐질까요? 네, 궁금하시죠? 네. 네.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잠시만요. 무슨 일이시죠? 무슨 일이시죠? 저 사실 두 분이 이렇게 주제나 사진 이렇게 날리시는 거 보면서 제가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요. 오늘은 제가 한번 도전해봐도 될까요? 그럼요. 제가 아주 흔쾌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제는 이겁니다. 아이고, 멀리. 보이시나요? 힘이 너무 세신 거 아니에요? 네. 멀리 좀 멀리 갔죠? 네. 아, 진짜 재밌네요, 이거. 네. 좋아요. 저는 할 거 다 했으니까 이제 퇴근할게요. 아직 안 됩니다. 나연 씨. 모두가 익숙하게 알고 있지만 사실은 잘 모르는 게 바로 이 플라스틱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이 시간 플라스틱에 대한 궁금증들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라스틱에 대한 궁금증 해소해 주실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직접 소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자원순환 사회경제연구소 홍수열 소장입니다. 쓰레기에 대한 시민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쓰레기 도우미, 쓰레기 박사 홍수열입니다. 와, 반갑습니다. 아니, 그런데 쓰레기 박사님이요? 이거 뭔가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 아닌가요? 뭐 쓰레기 같은 박사는 아니고요. 쓰레기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는 쓰레기에 대해서 말하는 박사, 줄여서 스박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발음 유의해야 되겠네요. 네, 발음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스박 편하게 해주시면 되고 앞으로 제 호를 스박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플라스틱을 연구해 오신 전문가 한 분 함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화학연구원 바이오환경센터 황성현입니다. 저는 바이오 플라스틱을 연구하고 있고요. 요즘 플라스틱 좀 많이 힘드시죠? 네,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과학자 황성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아니 오늘 주제가 플라스틱이잖아요. 네. 그럼 여러분 오늘 플라스틱 몇 플라스틱이나 하셨나요? 몇 플라스틱이나 하셨나요? 저 고백할 게 있는데요. 네. 제가 먹는 걸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커피도 진짜 좋아하는데 오늘 낮에 커피 이미 일회용 컵에 2잔을 마셨고요. 아유, 저런. 어제도 야식을 먹어가지고요. 집에 이미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들이 좀 수북히 쌓여 있어요. 박사님 보니까 제가 마음이 숙연해져가지고 반성합니다. 사실은 저도 텀블러를 들고 다니지는 못하고 그래도 가능하면 머그컵 쓰려고 노력을 하고요. 근데 생각해보면은 사무실에 있는 노트북, 프린터기, 마우스, 이어폰까지 죄다 플라스틱이에요. 그렇죠. 네, 주변이 플라스틱으로 둘러싸여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저희가 살면서 플라스틱을 안 쓸 수 있을까 싶어요. 쓰레기 박사님. 1초 컷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1초 컷이요. 플라스틱을 안 쓰자라고 결심한 순간 1초 후에 포기를 하게 되는 그 정도로 플라스틱이 우리 생활에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의 일생 그리고 우리의 하루 일상이 이제 플라스틱으로 덮여 있는데요. 우리가 덮고 있는 이불도 플라스틱이죠. 우리가 입고 있는 옷도 다 플라스틱입니다. 지갑, 카드, 그다음에 핸드폰. 코로나 때문에 지금 다 모두 마스크 쓰고 다니잖아요. 네네. 마스크는 플라스틱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마스크도 플라스틱. 박사님, 정말요? 저희가 매일매일 착용하는 이 마스크요? 네. 이 마스크가 플라스틱이라고요? 네. 섬유호 아닌가요? 아니요, PP 소재로 되어 있는
플라스틱이고요. 또 섬유도 플라스틱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석유로 만든 합성 섬유도 크게 보면 플라스틱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입고 있는 옷도 그러면 결국 플라스틱이 되는 거죠. 오, 아니 시작부터 플라스틱, 아니 플라스틱을 좀 우리 덜 써요. 약간 이렇게 말하려고 했었는데 그거는 불가능할 것 같고. 온통 플라스틱이네요. 네. 온통. 그럼 이 플라스틱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낱낱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럼 이 플라스틱의 종류가 대체 몇 가지나 되는 거죠? 플라스틱 종류 얘기하기는 참 어려운 게 네. 진짜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 드리면 우리가 일상생활에 음식물 포장 용기로 쓰는 부들부들한 느낌 있잖아요. 네. 만졌을 때 보드랍다라고 느끼면 폴리에틸렌이라는 물질들을 좀 많이 쓰고 있어요. 네. 그리고 우리가 우유병 같은 것들 쓰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 같은 경우 폴리프로필렌이라는 소재를 조금 많이 쓰고요. 딱딱 두들겼을 때 통통 소리가 나는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요크루트 같은 거 있잖아요. 조그만 병들. 네, 네. 그거 같은 경우는 폴리스타일렌이라는 것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 주의하실 점은 폴리스타일렌 요크루트 병을 렌즈에 돌리면 다 녹습니다.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렇게 쓰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요즘은 많이 안 쓰는데 이렇게 장판 중에 이렇게 눌렀을 때 폭 들어가는 느낌들이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이 PVC라는 소재들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뭐 페트는 많이 아시잖아요. 네. 생수병 많이 쓰실 때 쓰는 네네. 페트 이런 것들이 많은데 간단하게 이렇게만 얘기 드렸지만 이런 것들이 다양한 용도별로 또 섞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상생활의 플라스틱의 종류로 얘기하면은 수백 가지가 넘어갈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하네요. 박사님이 플라스틱 종류 특징을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재활용하시는 분들이 피는 물렁물렁하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물냉이라고 이름을 붙이고요. 아, 피피는 딱딱하잖아요. 그래서 딱딱이, 따대기 이런 용어를 써요. 또 쉽게 이름을 붙여서. 외우기 쉽네요. 네. 이제 어느 만큼 이해를 하셨는지 아. 제가 한번 질문을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맞춰야 되는 시간이군요. 떨리네요. 네. 저희 아무것도 몰라요. 자,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 중에서 플라스틱이 아닌 것과 플라스틱인 것을 한번 구분을 해주세요. 일단 네. 이거는 상자 아닌가요? 이 박스 자체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그 플라스틱 같은데. 처음에 집으셨던 그 코팅 종이 같은 경우에 대부분 종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네. 하지만 종이 위에 비닐이 코팅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히든 플라스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소비자들이 플라스틱인 줄 잘 모르는 숨겨져 있는 플라스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와, 히든 플라스틱. 저 네. 정말 그냥 당연히 종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도요. 박사님 세 이것도 있잖아요. 그죠? 아, 예. 종이컵에 코팅되어 있는 종이. 여기는 종이컵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안에 플라스틱으로 코팅이 돼 네네. 있거든요. 티백이 있습니다. 오, 티백. 근데 아까도 섬유도 플라스틱이라고 마스크. 하셔가지고. 아, 그죠, 네. 이거 플라스틱인 것 같아요. 네, 어.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것도 플라스틱이 포함되어 있다. 껌인가요? 껌종인데요? 껌 종이. 껌은 아닌 것 같은데. 아, 또 약간 껌은 바질바질한- 아니고 껌 네. 종이는 플라스틱? 껌은 아니고. 이게 소비자들이 대부분 착각하고 있는 건데요. 네. 껌은 천연 소재로 만들었을 것이다. 우리가 씹는 것이니까 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1960년대부터 생산되는 껌들은 다 플라스틱이에요. 껌이. 네, 껌도 플라스틱입니다. 이게 플라스틱이. 그래서 이럴 수가. 껌이 플라스틱일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저도요, 네. 자 이제 3개 하셨고요. 나머지 3개가 남았습니다. 다 한꺼번에 묻어가시려고 지금 하시는데 네, 맞아요. 커다란 것들은. 당연히 플라스틱일 줄 알고. 네. 저는. 그 아이스팩 같은 경우에 주의하셔야 될 거는 바깥에 있는 필름, 비닐 같은 경우에 당연히 플라스틱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안에 들어가 있는 젤 있잖아요. 젤을 플라스틱이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네,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젤은 플라스틱 알갱이가 수분을 흡수해서 부풀어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플라스틱 알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아이스팩 버리실 때 이 젤을 변기로 버리시면 절대 안 돼요. 플라스틱을 바다로 버리시는 행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아이스팩 이 통째로 그냥 재활용이 되나요? 통째로 버려야 된다고. 통째로 종량제 봉투에 버리시거나 네. 아니면 이 폐기해야 젤만 종량제 봉투에 버리시고 네. 비닐만 비닐류로 버리시거나 둘 중에 하나를 택하셔야 네. 되는데 그렇군요. 쓰레기 박사님 맞으시네요. 바로바로 이렇게. 이거는 플라스틱 맞을 것 같아요. 네, 역시 네. 합성 섬유로 만든 맞을 거기 것 때문에 같습니다. 플라스틱이고요. 이것도
당연히 이제 비닐이니까. 아, 박사님 저도 아는 척 하나 해볼까요? 여기 안에 보통 우리가 일회용 티슈들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애기들 또 이제 급한 거 치우고 네, 물티슈 많이 쓰고 우리 일반 요즘 또 감염병 시대에 손 닦는 거 많잖아요. 네, 그거 많이 쓰고 맞아요. 계시는데 일회용 물티슈도 조금 아껴야 될 소재 아닌가 네. 생각이 들어요. 아, 이게 플라스틱이군요. 예. 일상생활에서 섬유로 되어 있는 모양들이 있는 건 애매하다 싶으면 전부 다 플라스틱이라고 그러네요. 보시면 됩니다. 오늘 나왔던 것들이 다 플라스틱입니다. 저는 껌이 충격적이네요. 저도 네, 가장 저도. 놀랐습니다. 네, 다 충격 받으실 걸로 제가 예상했습니다. 와, 진짜. 그럼 대체 우리 생활에 플라스틱 아닌 게 뭘까? 아닌 걸 찾는 게 더 빠르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아니, 그래서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더라고요. 우리 몸의 70%가 물로 채워져 있고 우리 주변의 소지품 70%가 네. 플라스틱이다. 근데 또 문제는 우리나라가 플라스틱 사용량이 굉장히 많은 국가라면서요. 그러니까 2015년 기준으로 해서 발표가 되었는데요. 1인당 1년 플라스틱 소비량을 따져봤는데 1등이 벨기에예요. 170kg. 네. 2위가 대만이에요. 141kg. 네. 3등이 바로 한국이에요. 와. 132kg을 매년 한 사람이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플라스틱 소비량으로 따지면 우리 한국은 동메달인 거죠. 아니, 우리 뭐 좋은 대회에서 동메달 따면 좋을 텐데 그러니까요. 네. 씁쓸한데요. 결국은 한 번 쓰고 버리는 것들이 다 문제가 되는 것인데요. 일회용 비닐봉투만 하더라도 1년에 우리나라가 약 260억 장 정도 사용을 합니다. 이것을 펼쳐서 바닥에 깔게 되면은 한반도 면적의 70%가 일회용 비닐봉투로 덮이게 됩니다. 페트병의 경우 그리고 일회용 컵의 경우 그냥 1년에 약 50억 개 정도가 사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페트병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 줄로 쭉 늘어 놓게 되면은 그 길이가 지구를 11바퀴 정도 돌 수 있는 양이 되는 것이고요. 일회용 컵 같은 경우에 이렇게 쌓아 놓잖아요. 네. 우리나라에서 1년 전 일회용 컵을 플라스틱을 쌓아 놓게 되면 이제 달까지 가는 거죠. 세상에나. 아니, 혹시 이런 통계도 있을까요? 작년 통계가 궁금한데요. 코로나19로 저희가 굉장히 많은 인터넷 구매들이 활성화됐잖아요. 네. 그러면서 포장 용기가 전부 다 플라스틱인데 작년에 특히 사용량이 늘었을까요, 혹시? 통상적으로 그러니까 배달 음식과 온라인 소비의 경우에는 약 2배 정도 증가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의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네. 것이고요. 근데 전 아까 그 막 달까지 가고 막 이런 이야기 해주셨는데 들으면서 아니 그럼 그 수많은 플라스틱이 다 어디로 갈까? 왜냐면 저는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플라스틱 하나 썩는데 500년이 걸린다.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플라스틱을 사실 만든 지는 100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네. 이제 얼마 안 됐어요. 어떻게 네. 보는데 아직까지 플라스틱이 썩는 거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우리가 그럼 500년이라고 얘기할까라고 보면은 실험을 통해서 이제 가속화 테스트라는 걸 통해서 500년이나 걸린다라고 예측을 할 뿐이지 사실 어쩌면 500년이 더 걸릴 수도 있고요. 네. 어떤 거는 덜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쓰고 바다에다 버리는 순간 500년에서 1000년을 기다릴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플라스틱을 분해하는 미생물들이 있긴 있는 건가요? 있습니다. 그런 연구들도 많이 하고 있고요. 석유계 플라스틱이 분해가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좀 오래 간다라는 표현이죠. 그러니까는 500년도 분해는 가지 않습니까? 근데 네. 적어도 우리가 생애 마감할 때 플라스틱이 먼저 없어지는 걸 보시려면은 그러네요. 아직까지는 석유 플라스틱 쓰는 것 그건 좀 불가능하다라고 네. 보시면 되고요. 근데 박사님께서 그 플라스틱이 개발된 지 100년 정도 됐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처음에 저는 어떻게 개발이 됐는지 그 역사가 조금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쯤 되면 생각나는 그 사람 이정원 박사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소개를 해주시나요? 네, 괜찮았죠? 아, 네. 네. 아, 잘해주세요. 네. 숨겨진 이야기, 비하인드 스토리를 알아보는 이정원의 잡박사전입니다. 와! 제가 사진 한 장 보내드릴 테니까 문제를 한번 맞춰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플라스틱 탄생과 관련한 이야기를 알아볼 텐데요. 이 사진과 플라스틱의 탄생이 관련이 있습니다. 이건 아시는 눈치예요. 바로 역시. 지금 확신에 찬. 그럼 잠시 좀 가만히 계시고요. 수진님. 이거는 네. 상아 아닌가요? 네, 네, 맞습니다. 상어 같은데요. 그런데 플라스틱이랑 네. 무슨 관계가 있죠? 네. 당시에 상아로 만들던 어떤 물건을 어떤 다른 물질로 대체하려는 상금이 걸렸어요. 어떤 물건을 만들려고 했을까요? 상아로 만들던 힌트는 스포츠입니다. 그 스포츠요? 남자들이 좋아하는 스포츠입니다. 공이 막 굴러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공을 만들려고 했나요? 상아로 축구공을 그러게요. 만든다는 상상이 안 돼가지고요. 정답을 한번 얘기해 주시죠. 답은 당구공입니다. 당구공. 당구. 저 당구 잘 치는데 못 맞추네요. 네. 이게 당구공을 만들려니까 코끼리를 죽여야 되잖아요. 네. 너무 비싸기도 하고. 그래서 이 공을 만들 만한 신물질을 찾아보자. 그래서 걸렸던 상금이 무려 $10,000. 당시돈으로. 1863년에 어마어마한 상금이 어마어마한 걸렸죠. 그렇게 만들어진 플라스틱 당구공으로 이제 당구를 즐기게 되었고, 이게 아마도 플라스틱 탄생의 시작이 아니었나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사실 이 레저 스포츠라는 게 귀족 문화에 가까웠기 때문에 사실 상아를 아프리카의 코끼리를 다 잡아서 상아를 다 미국으로 갖고 오죠. 그래서 그렇죠. 그걸 이제 가공해서 만들었는데 심지어 그거조차도 수요가 이제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대체 소재를 개발을 해야 되게 됐고요. 좋은 장점이라고 하면은 인류 문명에 있어서 대중화를 많이 바꿀 수 있었던 장점이 됐습니다. 당구도 이제는 귀족 문화에서 일반 시민들이 싸게 많이 칠 수가 있게 됐고요. 네. 자동차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예전에는 모든 걸 다 금속이나 이런 천연 자원들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연료비도 너무 많이 들고 그렇죠. 그런 것들을 경량화시킬 수 있는 것들도 플라스틱이 만들어낸 거고요. 두 번째는 예전에는 오페라나 연극이 귀족 문화의 대표적인 그런 예술 활동이었는데 필름이라는 걸 만들면서 영화가 나오기 시작하죠. 영화 산업. 네. 그러면서 이제 대중들이 쉽게 접근할 수가 있었고요. 그러네요. 요즘까지도 영향력이 있는 감염병 시대 때문에 의료용 용기들, 일회용 주사기나 이런 것들도 전부 다 플라스틱을 만들다 보니까 네. 그런 감염병 시대에 예방할 수 있는 것들을 플라스틱이 막아줬다라는 차원에서 이 당구공부터 시작을 했지만 모든 부분이 다 대중들이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싸졌다라는 거에 대한 장점이 있는데 너무 많이 만들었네요. 그러다 보니까 좀 맞습니다. 요즘은 어렵네요. 네. 네. 당구공 그 에피소드를 보면 네. 그렇게 만든 플라스틱 셀룰로이드거든요. 그 셀룰로이드로 당구공을 만들었는데 당시로선 실패했어요. 최초로 당구대 위에서 시연을 했는데 네. 당구공이 부딪히면서 총소리가 나니까 당시 당구 치는 사람들이 다 총을 끄들고 했다라고 하는 에피소드가 있고 그 다음 사진 한 장 더 보내드릴게요. 한번 받아보시겠어요? 네. 한 잡지에 실린 표지 사진인데요. 1955년 사진입니다. 사람들이 뭘 하고 있나요? 어떤 표정인가요? 알 것 같아요. 한번 네. 도전해 보시겠어요? 네. 그 당시에 플라스틱을 소개하는 광고입니다. 그래서 throw away living이라고 해서 쓰고 버리세요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는 시대가 그때 시대였던 거죠. 왜 이렇게 광고를 했냐면 초기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플라스틱으로 일회용품을 만들어서 소비자들한테 보여줬는데 사람들이 쓰고 안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우니까. 한 번 쓰고 버리는 일회용 문화에 익숙해진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플라스틱 업체들이 당황한 거죠. 저거 한 번 쓰고 버려야 되는데 그래서 한 번 쓰고 버리는 플라스틱 마음껏 즐기세요. 이런 식으로 홍보를 이렇게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뭐 기회도 없이 네. 그냥 다 해주셨어요. 네, 그냥 제가 준비한 멘트를 그냥 줄줄줄 읊어주셨어요. 네, 그 당시에 그 현대적인 생활 방식,
설거지해야 되는 포크, 나이프, 접시 다 플라스틱으로 바꿔버리자. 이런 캠페인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 더 가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비닐봉지. 짠! 잘 받으시네요. 네. 비닐봉지라는 것을 처음 만들게 된 계기. 어떤 마음으로 비닐봉지를 발명해서 쓰게 되었을까요? 이것도 알고 계시나요? 네,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역시 두 분 다 알고 계시대요. 저가 끼어들 데가 없네요. 네. 그럼 힌트 하나 드릴게요. 힌트는 나무입니다. 나무. 나무요? 네. 비닐봉지가 어떤 물건의 대용품으로 만들었을 텐데 어떤 물건을 대체하려고 했었을까요? 바구니? 아, 바구니 비슷한데 저희 종이 네, 종이에요? 네, 네. 아, 지금도 미국 그 영화 보면 종이봉투에 담아주잖아요. 네. 그 종이봉투를 대체하려고 비닐봉지를 개발한 거라고 합니다. 아, 나무를 계속 이렇게 네. 써야 하니까. 네네. 환경을 파괴하잖아요. 네. 나무를 베어야 되니까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썩지 않고 오래가는 재활용이 가능한 비닐봉지를 발명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참 네. 아이러니예요. 그러니까. 그러게요. 네. 이게 아이러니하네요. 1960년대 구스타프 툴린이라는 사람이 스웨덴에서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모양을 보시면 지금 쓰는 일회용 비닐봉투하고 모양이 똑같은데 네. 당시 뭘 닮았냐면 이게 티셔츠를 닮았어요. 그러네요. 그래서 그러네요. 별명이 티셔츠 봉지예요. 아, 티셔츠 봉지. 네. 와. 혹시 잡학사전 같이 준비하셨어요? 제 원고가 유출됐나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유출됐나 봐요. 여기까지 오늘의 잡학사전이었습니다. 와, 정말 이게 불과 100년 사이에 일어난 네. 일이라는 네, 거잖아요. 맞아요. 정말 우리를 이롭게 편리하게 해주던 이제 플라스틱이 이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좀 골치 덩어리가 된 것 같아서 참 무슨 운명의 장난인가 그러니까요.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플라스틱 입장에서는 진짜 어이가 없네. 지들이 좋다고 사용할 땐 언제고 왜 내 잘못이래? 내가 악당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제가 이런 사람은 아닙니다만 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나영 씨 연기까지 도전하십니까? 아, 저 원래 본업이 배우. 아, 배우. 잊어버리셨군요. 아, 뮤지컬 배우. 뮤지컬 배우세요? 네. 정말 놀라셨는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왜 우리가 그걸 다 책임져야 돼?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쓰랄 땐 언제고 막 이렇게.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플라스틱을 만드는 생산자부터 소비자까지 이거는 이제 모두 다 공동 부담을 해서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일례로 뭐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생산자가 반드시 이 플라스틱을 공급해서 내보내면 그걸 회수할 수 있는 의무 제도를 만들어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우리도 이제 환경분담금이라는 것들도 이제 조만간에 추진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플라스틱을 아끼고 그다음에 책임을 지겠다라는 차원에서 그런 제도들을 많이 도입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는 플라스틱이 어쨌든 쓰고 회수할 때까지 생산자부터 소비자까지 모두 다 신경을 쓰고 관리를 해야 되는 시대가 왔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플라스틱이 실제로 지구를 얼마나 병들게 하고 있는지 한번 좀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지구의 환경을 파괴하고 있는 걸까요? 기사에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우리나라만 해더라도 그 쓰레기가 이제 각 지자체마다 이제 소각장이나 이런 처리장들이 있는데 불법 그 처리하시는 분들이 산을 막 쌓아놓고 계시다고 하지 않습니까? 수치적으로 사실 플라스틱의 통계가 굉장히 통계 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얘기하는 순간에 또 플라스틱 생산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정확하게 얼마큼 위험해요? 그냥 많이 위험하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네, 정확한 통계로 얘기하기는 네. 그 정도 그 위험 단계를 이미 넘어섰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1년에 전 세계적으로 한 4억 톤 정도를 써요. 그 중에서 한 2억 톤 정도가 매년 쓰레기로 나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65년 동안 83억 톤을 생산해서 58억 톤 정도가 쓰레기로 나왔는데 그중에 9%만 재활용이 됐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재활용되지 않는 플라스틱 쓰레기 중에서 또 상당량이 바다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제가 예전에 해외에 여행을 가서 스노클링을 했거든요. 근데 바닥에 아, 플라스틱들이 거기도. 네, 있더라고요. 심지어 제가 한글이 쓰여져 있는 걸 봐서 저도 모르게 되게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부끄러울 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는 지금 그 미국의 앞에 연안에 플라스틱 섬이라고 요즘 유명하게 SNS에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플라스틱 섬이라고 해서 육지에서 쓰고서 버린 것들이 이제 해상으로 다 내려가면은 조류에 의해서 이렇게 흘러 들어가니까 그러면 그게 모이는 특정한 지역들이 바다에 여러 개가 있는데요. 북태평양에 간 미드웨이 섬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알바트로스 새가 새끼를 키워요. 그런데 플라스틱을 주워서 새끼한테 먹어서 새끼가 죽게 되는데 그때 죽은 새끼 몸에서 이제 일회용 라이터 같은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 일회용 라이터만 쭉 모아서 벽화를 만들어 놓은 곳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부산에서 나온 다방 이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부산에서 나온 사용한 일회용 라이터가 태평양을 건너서 간 거죠. 태평양 한가운데 한반도의 몇 배나 되는 넓이의 쓰레기가 모여 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여기에서 한글이 적힌 플라스틱 쓰레기도 발견됐는데요. 우리나라의 쓰레기가 이곳까지 도달한 사실이 처음 확인됐습니다. 미국 하와이와 캘리포니아 사이 이른바 북태평양 쓰레기 섬 지역으로 그린피스 환경 감시선이 다가갑니다. 한글이 또렷한 플라스틱 식품 용기입니다. 1997년 발견된 이른바 북태평양 쓰레기 섬 지역에서 우리나라 쓰레기를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반도에서 10,000km 가까이 떨어진 곳입니다. 전문가들은 태평양뿐만 아니라 오대양 곳곳에 이렇게 거대한 플라스틱 쓰레기 더미가 생겨나 커지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해마다 1,100만 톤 정도의 쓰레기가 바다로 투기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다로 이렇게 흘러 들어간 플라스틱 쓰레기가 바다를 둥둥 떠돌아다니면서 해류를 따라 한 곳에 모이게 돼요. 이게 전 세계 바다에 커다란 5개의 더미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하나의 더미가 한반도 면적의 뭐 10배 이상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떠 있는 플라스틱보다 또 가라앉아 있는 플라스틱이 훨씬 더 많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바다에 지금 떠 있는 플라스틱 더미도 우리가 기급할 정도로 많이 모여 있는데 가라앉아 있는 쓰레기 더 많다라는 거죠. 빙산의 일각이다 바다에 떠 있는 것은.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바다 전체가 플라스틱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북태평양의 그 플라스틱 지대 섬을 처음 발견했던 사람이 무어 선장이라고 하는 미국의 요트 여행가인데요. 이 무어 선장이 플라스틱 숲이다 바다가 이렇게까지 표현을 해요. 점점 더 이제 그런데 이 상태에서 우리가 플라스틱 사용량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그럼 바다로 들어가는 양은 계속해서 증가할 거고 이러면 플라스틱이 더 곤죽이 돼버리는 거죠 바다가. 다 뒤덮이겠네요. 이대로 가다가. 그렇죠. 이제 걸쭉한 국이 돼버리겠죠. 아이고. 우스갯소리로 아까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플라스틱 섬에 그 요즘 이제 환경단체분들이 그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서 여권을 그 쓰레기 더미에 있는 여권을 만들고요. 돈을 만들고 나라로 이제 인정하다라는 식으로 굉장히 환경에 대한 이슈를 좀 부각을 많이 시키려고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나라 면적보다 언어하게 클 정도의 쓰레기 더미면 국가로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환경에 대한 이슈를 굉장히 좀 많이 부각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그 정도로 심각하다는 얘기겠죠. 네. 그리고 또 저는 거북이 코에 빨대가 끼어서 괴로워하고 있는 영상을 본 적이 있거든요. 맞아요. 해양 생물들에게도 굉장히 해로울 것 같아요. 생물들은 이것을 먹이와 플라스틱으로 구분을 못 해요. 네. 생물들의 DNA는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게 입력이 안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움직이는 것은 먹이로 착각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비닐봉투는 해파리로 착각하게 되는 것이고요. 심지어 길쭉한 플라스틱 조각은 미역처럼 인식을 하게 돼요. 그리고 고무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지렁이로 인식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고래나 거북이 같은 경우에는 비닐봉투를 계속 먹어요. 그럼 위가 비닐봉투로 가득 차게 되겠죠. 네. 그러면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닐봉투가 가득 찬 상태로 굶어 죽게 돼요. 우리나라에서도 제주도에서 바다 거북이를 그러니까 방생을 한 거죠. 풀어놨는데 14일 동안 부산 앞바다로 가는 사이에 죽었어요.
그래서 죽은 상태로 부산 앞바다까지 또 내려왔는데 추적 장치를 달았거든요. 그 이동 경로를 다 파악을 했는데 제주도에서 부산 앞바다까지 가는 사이에 그 사이에 있는 비닐을 먹고 죽어버린 거죠. 이런 끔찍한 사진들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심각하네요. 네, 진짜 네. 심각하다는. 저희 모두가 숙연해졌어요. 네. 이 분위기를 의도한 건 아닌데. 그래서 이 상태로 플라스틱 오염이 방치가 되게 되면은 2050년이 되면은 물고기보다 플라스틱이 더 많을 거다.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우리 아이들이 물고기를 잡는 것이 아니라 플라스틱을 건져 올려야 되는 그런 암울한 세상이 올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우리 아이들에게 굉장히 미안한 거죠. 플라스틱이 바다로 들어가게 되면 이게 떠다니면서 해양 생물에 피해를 주는 것뿐만 아니라 계속 쪼개지잖아요. 네. 이 쪼개지면은 작은 조각이니까 생물질이 몸 안으로 들어와요. 그러면은 이게 생태계 먹이사슬을 통해서 결국 인간의 몸에까지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플라스틱이 몇 개 있네요. 이거 잡아서 이게 우리 몸 안에 들어오는 거죠. 네. 이게 계속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박사님. 예. 그럼 그 미세 플라스틱이 해산물들을 통해서 저희 몸속으로 들어온다고요? 해산물을 통해서도 들어오고 아니면 뭐 생수를 통해서도 들어오고 심지어는 호흡을 통해서도 들어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워낙 크기가 작기 때문에 미국에서 시체 한 구를 해부를 했는데 장기 47곳에서 미세 플라스틱 검출이 됐어요. 정말 그 공포스럽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미세 플라스틱 대체 이게 어떤 애인지 저희 좀 더 자세하게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그러면 간단하게 한번 강연을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아, 좋습니다. 좋아요. 네. 아까 안 보이는 플라스틱이 많다고 했잖아요. 네. 먼저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얘기를 잠깐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는데요. 한자는 시간 걸려서 안 쓸게요. 몰라서 안 쓰는 거 아닙니다. 작은 밑자에 간을 세자를 써요. 이게 정확하게 어원적으로 얘기를 드리자면은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작은 것을 뜻하고요. 우리 예전에 빙하를 보통 그리면은 해수면 위에 올라와 있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굉장한 큰 것들을 우리는 빙하를 그릴 때 보통 이렇게 많이 그렸어요. 근데 요즘은 트렌드적으로 볼 때 이 그림이 플라스틱이 바다에 들어갔을 때 모습이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굉장히 심각한 게 미세 플라스틱의 농도로 봤었을 때는 인천 앞바다와 낙동강이 항상 해외의 유명한 저널에 미세 플라스틱 농도 순위 안에 다 들어옵니다.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전에 먼저 미세 플라스틱 두 종류가 있습니다. 1차 미세 플라스틱이라는 게 있고요. 2차 미세 플라스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두 종류를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1차 미세 플라스틱은 만들 때부터 작게 만드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흔하게 쓰는 것들이 어디에 쓰이시냐면 지금 여성분들은 화장을 하고 계시잖아요. 화장품 용도에 화장품이 피부에 잘 스며든다고 보통 표현하는데 그게 잘 퍼지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만드는 건데 그 잘 퍼지게 만들 때는 비드라는 굉장히 작은 플라스틱을 화장품에 섞습니다. 그리고 마스카라 이런 것들도 많이 섞고요. 치약이 잘 풀릴 수 있게끔 만드는 것들도 많이 쓰고 있고요. 그래서 1차 미세 플라스틱을 쓰고 나면은 그것들을 세안을 하고 나서 물속을 버리게 되면 이제 물이 상수도를 타고 하수도를 가서 그것들이 이제 해안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2차 미세 플라스틱은 말 그대로 사용하실 때는 우리가 일회용 컵, 보틀 이런 것들 쓰시다가 이거를 무단 투기하거나 아니면 비가 많이 오거나 이렇게 좀 외력에 의해서 충돌에 의해서 깨지게 되면 그것들이 토양에 떨어진다거나 그것들이 비에 의해서 다시 강으로 떨어지고 강에서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것들이 그래서 해안으로 유입됩니다. 이것들이 풍화작용이나 조류에서 계속 충돌이 되면요. 마이크로 플라스틱, 그러니까는 실질적으로 머리카락보다 더 가는 것들, 그런 것들이 바다에 떠당기다 보면은 그것들은 실질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미세 플라스틱의 이동 과정으로 보게 되면은 가장 큰 1번이 뭐냐면은 아마 의외일 겁니다. 섬유, 우리 옷에서 만든
섬유들이 네. 굉장히 해안으로 많이 이동한다라는 결과가 있고요. 두 번째는 요즘 감염병 시대의 가장 또 트렌드, 마스크입니다. 마스크도 섬유고요. 마스크는 그 안에 필터가 부직포라는 걸로 돼 있어서 굉장히 손으로 뜯으면은 네. 솜사탕처럼 잘게 잘 뜯어집니다. 근데 그것들이 굉장히 그 통째로 이렇게 무분별하게 유입이 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을 통계적으로 아마 수치가 이제 코로나 시대가 끝나고 나서 통계적인 수치를 제대로 확인해 보면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섬유보다는 훨씬 더 많은 미세 플라스틱을 발생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 더 아끼셔야 되고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의외로 미세 플라스틱이 많이 나오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첫 번째는 우리 차 드시잖아요. 네. 아까 볼 때. 아까 플라스틱이라고 나왔잖아요. 티백. 티백이 미세 플라스틱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것들이 차를 마시는 순간 때로는 들어갈 수도 있어요. 네. 네. 그리고 또 우리 아까 미세 플라스틱이 인천에 조금 많이 농도가 높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그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해산물 관련된 거잖아요. 해산물 중에 좋아하는 거 뭐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조개류를 조금 좋아하거든요. 조개들 보통 우리가 담치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조개류는 부유물들을 걸러내고요. 물이나 자기가 먹고 싶은 에너지원들은 흡수를 하는데 플라스틱은 흡수를 못 하겠죠. 그럼 걔들은 뱉습니다. 그 뱉는 것들이 어떻게 돼 있냐고 보면은 이 조개 아니라고 보면 다 뱉어서 그 주변에 아주 진주처럼 가는 것들이 존재하는 경우가 보일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손으로 싹 긁어보면 꺼끌꺼끌하다는 느낌이 들면 그거는 물론 뻘일 수도 있지만 미세 플라스틱일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가장 큰 문제는 이것들이 과연 인체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될 건가라는 부분들이 고민이 되는데요. 미세 플라스틱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중금속을 흡착할 수 있는 능력들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표면의 에너지가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로 높아지기 때문에 바닷속에 있는 중금속들을 막 끄집어 당기는 현상들이 생기는데 문제는 이 미세 플라스틱이 정확한 결과는 아직까지 사실은 과학적으로 증명은 안 됐습니다. 이게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특히 나노화가 됐었을 때는 나노 독성에 대한 문제는 또 의학적으로 다시 연구를 해야 되지만 결국은 체내에 쌓이게 되면은 굉장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쓰시고 분리수거 잘 하셔서 체계적으로 우리가 회수를 해야 되고요. 이 미세 플라스틱이 바다에서 조금 더 없애질 수 있게끔 우리 모두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일부러 집어먹지 않더라도 알게 모르게 들어오는 미세 플라스틱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우리 몸속에 얼마나 들어있을까요? 세계자연기금에서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을 때 일주일 동안 들어오는 미세 플라스틱 양이 한 5g 정도? 신용카드 한 장. 한 달 하면 이제 한 20g 정도 되잖아요. 그럼 칫솔 한 개 분량. 이제 이렇게 인간의 몸으로 들어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몇 년 살았는데 그러면 엄청 많이 축적이 되어 있다는 이게 대부분 얘기잖아요. 아마 빠져나갈 텐데 그 중에 일부가 네. 우리 몸에 축적이 될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플라스틱이 주는 편리함 때문에 이렇게 사실 막 펑펑 썼었는데 오늘 이야기를 들으니까 갑자기 경각심이 확 듭니다. 하지만 또 우리 인류가 손 놓고 있을 수만 없잖아요. 친환경, 신소재 플라스틱을 또 개발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혹시 황성현 소장님께서 개발하고 계신 거지요? 저희 최근에 이제 하도 일회용 봉투에 대한 이제 문제점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 연구팀에서 그럼 한번 쓰고 버릴 때 조금 분해가 잘 되는 플라스틱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저희가 연구를 했었고요. 그거에 대해서 요즘 소비자들도 관심이 많아서 이런 것들 한번 만들어 갖고 와봤는데요. 한번 보시겠어요? 네네. 그동안에 생분해성 플라스틱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유럽에서 이 일회용 봉투를 쓰시면요. 항상 이 밑에 줄에 써 있는 게 있습니다. 아래손으로 이렇게 받치고 드세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되게 조금 뭐랄까 약한가요? 약해요. 약해서 그런 것들을 잡을 때 보통 이렇게 하고 이렇게 포장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즐기면서 분해도 빨리 되는 걸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정말 농담 아니라 이렇게
이렇게 한번 질기게 한번 당겨 보셔도 잘 안 찢어지실 거예요. 이걸요? 이렇게. 네. 쫀쫀해요. 네. 통상적으로 우리가 하는 생분해성 비닐이랑 느낌이 완전히 다르네요. 네, 다르죠. 네. 그래서 네. 저희가 그런 벌어지는데 부분을 찢어지진 않네요. 네. 근데 진짜 말씀처럼 굉장히 튼튼하다라는 게 느껴지거든요. 얇지 않고 이걸 만드시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 3년, 5년 정도, 3년에서 5년 걸렸는데 이제 퇴비화 시스템에서는 이제 저희가 분해할 수 있는 토양에서는 굉장히 똑같이 효과적으로 분해될 수 있는 특징들이 있어서 기업들하고 얘기를 해서 조금 더 상용화 제품으로 만들어보자 해서 곧 이제 상용화 될 건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렇게 분해되는 것들이 있는데 이게 시간이 3개월, 5개월 지나면서 점점 필름들이 없어지고 소진되면서 땅에서 분해가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게 뭘로 만들어서 이렇게 100% 분해가 되는 건가요? 소재는 다양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우리 흔하게 얘기하는 제일 많이 하는 생분해성 플라스틱, 옥수수계 플라스틱이라고 많이 네, 얘기하는 저 거죠. 써봤어요. 예, 옥수수에서 추출한 물질을 가지고서 만드는 플라스틱들도 있고요. 때로는 미생물들이 직접 플라스틱을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미생물들이 우리가 흔하게 얘기하는 포도당 같은 당이라는 걸 있는데 그걸 먹고서 배설하는 물질이 플라스틱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런 것들도 신기하네. 실질적으로 이제 플라스틱으로 만드는데 그런 것들이 좋은 점은 바다에서 잘 분해가 됩니다. 예. 그런 플라스틱도 있고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고요. 저희는 바이오 매스 원료, 자연계에서 추출한 물질 갖고 쓰는 플라스틱들이 좀 많아져야 실질적으로 탄소 저감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생분해 플라스틱을 인간으로 표현하면 이중인격자예요. 왜냐하면 쓸 때는 분해가 되면 안 되고 버렸을 때는 완전히 180도로 분해가 잘 돼야 되고. 지금은 현재는 우리나라 규정에는 생분해성 플라스틱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6개월 안에 샘플이, 그러니까 비교군이 있는데 비교 샘플 대비 90% 이상이 분해가 돼야지만 생분해성 플라스틱으로 인정을 받는데 우리가 500년을 단 3년 안에 분해를 시킬 수 있어도 굉장히 우리 인류를 위해서 조금 플라스틱을 절약하는 부분 아닐까라는 생각에 네. 그런 기준들도 조금 더 바꿔가야 된다라는 것들을 조금 더 얘기하고 싶어요. 썩지 않은 물질이라는 플라스틱의 오명을 좀 벗겨낼 해결의 실마리가 조금씩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썼던 플라스틱을 잘 분리 배출하는 것도 참 중요할 것 같거든요. 네. 재활용이 될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플라스틱 분리 배출 제대로 알기. 네. 여기 이렇게 5가지 물품이 있거든요. 네. 보통 어떻게 분리하시겠어요? 저는 이렇게 생긴 것들은 일단 다 재활용으로 저도요. 넣습니다.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일단은 페트병은 분리 배출하실 때 라벨은 제거를 하셔서 그 라벨은 비닐류로 버리시면 돼요. 네.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뚜껑을 떼야 되냐, 붙여야 되냐. 이렇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일단 이 상태로 배출하시게 되면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페트병을 선별한 다음에 압축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압축이 안 되잖아요. 네. 압축을 한 다음에 마개를 닫아서. 그러니까 링 같은 경우에도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네. 마개하고 링이 붙어 있는 상태로 이렇게 배출하시면 돼요. 네. 그다음에 저기 이런 일회용 이 숟가락이나 칫솔 같은 경우에 부피가 작잖아요. 네. 그 페트병 마개하고 똑같아요. 부피가 작기 때문에 선별이 안 돼요. 그다음에 칫솔 같은 경우에는 이게 또 여러 가지 복합 소재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재활용이 안 됩니다. 뭐 칫솔 같은 경우에 이 솔 때문에 재활용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해서 이 목만 따면은 분리 배출하면 될 거다 이렇게 잘못 알고 계시는 분 계세요. 네. 아닙니다. 다 쓰레기예요. 아. 그다음에 이 펌퍼 그 마개 같은 경우인데요. 네. 요 펌퍼가 있는 경우에는 페트병이라 하더라도 마개를 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아마 보시면 가까이 보시면 알 수 있는데 여기 스프링이 들어가 있어요. 네. 스프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페트병을 파쇄할 때 이 스프링 때문에 파쇄기 칼날이 상해요. 그래서 페트병 재활용 업체에서 야, 너 절대 들어오지 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반입 불가 품목으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뚜껑은 뗀 다음에 이 뚜껑은 또 시원하게 그냥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자꾸 20년 동안 종량제 봉투에 넣는 것을 죄악시했기 때문에 자꾸 종량제 봉투에 넣어야 될 것들을 종량제 봉투에 넣는 것에 대해서 너무 부담스러워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막 재활용품으로 조금 막 밀어 넣으려고 하는데 네. 재활용되지 않는 것들을 재활용품으로 밀어 넣는 것은 오히려 재활용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많이 배출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배출하는 것이 오히려
환경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 아, 정말 오늘 이야기하면서 모르는 것들 많이 알게 됐는데요. 이제 마지막 질문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저희 공식 질문이죠. 네. 그래서 플라스틱은 뭐다? 제가 먼저 할까요? 네, 좋아요. 플라스틱은 적금 통장이다. 이 플라스틱 일회용 용기를 사용하는 그 횟수를 조금씩 모아두는 거죠. 적립을 해놨다가 나중에 목돈이 되는 것처럼 우리 지구의 환경이 그렇게 뿌듯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떻게 저희 쓰레기 박사님께서는 어떠신가요? 저는 뭐 심플하게 플라스틱은 안 쓰는 게 답이다. 좋습니다. 안 쓰는 게 답이다. 저는 연구자다 보니까 이제 플라스틱은 과학이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가 필요로 의해서 만들어진 게 플라스틱이고 그게 과학으로 이루어졌습니다인데 지금 이제 문제점이 발생됐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까? 아까 말씀하셨지만 안 쓰는 게 답입니다. 근데 나머지 안 쓰시고 문제가 생기는 거는 과학으로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맞아요. 저는요. 네. 그래서 플라스틱은 부메랑이다. 부메랑. 네, 다시 돌아오니까. 돌아오잖아요. 네. 저희 미세 플라스틱으로도 돌아오고 계속 돌아오니까 제가 이걸 또 정리를 해야 되나요? 파이팅! 플라스틱은 과학의 힘으로 만들었고 지금 다시 환경의 재앙으로 부메랑처럼 돌아오고 있는데 이것을 또 과학의 힘을 빌어서 해결해 나갈 것이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줄여나갈 것이고 안 쓸 것입니다. 이렇게 미래의 환경을 위해서 노력하는 시민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와, 정리를 너무 잘하셨는데요. 오늘 쪽지기 함께 해주신 소감을 짧게 한 말씀씩 해주시죠. 일단은 이렇게 이런 문제들을 좀 이렇게 공론화시켜서 이렇게 조금 심각하게 다뤄주시는 거에 대해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올바르게 사용하는, 저도 몰랐던 내용들이 오늘 또 이렇게 여러 가지도 있었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국민들에게 조금 더 잘 전달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플라스틱은 인간에게 많은 혜택을 주는 꿈의 물질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또는 악마의 물질이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플라스틱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플라스틱이 상반된 평가를 받는 것은 플라스틱을 남용하는 인간의 문제입니다. 현명한 플라스틱 사용이 필요하겠습니다. 플라스틱, 나 자신, 우리들 뿐만 아니라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도 정말 덜 쓰고 그리고 쓴 플라스틱은 제대로 분리 배출하는 게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의 습관을 조금씩 바꾸는 것만으로 지구의 환경 그리고 우리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 조금씩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하고 유쾌한 과학 이야기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 같이 외쳐볼까요? 네. 과학으로 보는 세상, 씨! I must have been me. Ooh, hey, yeah. One hit of you, I went through the roof. Your love so strong, that's 100 proof. Too much of you, I ain't driving home.